자, 함수라고 했습니다. 함수가 이제 우리한테는 뭐냐라고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Y쪽으로 한 번씩만 간다. 이게 이제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 선생님은 X에 있는 모든이라는 개념은 선생님 all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 번씩만 간다라고 해서 선생님이 on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함수라는 거는 all and one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시고, 여기다 이제 뭐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공역적으로 한 번씩만 대응관계가 이루어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뭐 정의역, 공역, 치역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런 거 사실 뭐 별게 아니니까 그냥 쭉 한번 보시면 됩니다. 서로 같은 함수 같은 경우는 집합에서는 같은 집합이라는 게 뭐 원소 개수도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원소도 같아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실 집합에서의 같은 집합은 완전히 똑같아야 내가 합동의 느낌이 좀 강하죠. 근데 함수 같은 경우는 이 서로 같은 함수라는 게 뭐가 강하냐면 정의역이 강해, 정의역이.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다 뭐 알게 있지만, 자, 이렇게 fx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gx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y는 x하고 y는 x 세제곱이 당연히 같은 함수가 아니지,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얘를 같은 함수라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에는 뭐가 베이스로 깔려 있냐면, 정의역을 갖다가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 어떤 정의역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어요. 우리는 실수 전체를 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실수 전체를 정의역으로 봐버리면 당연히 여기다가 뭐 x에 2가 들어가면 당연히 같지 않겠지, 그쵸? 그런데 뭐 마이너스 2하고 0하고 1 얘네들은 뭐냐면 얘네 둘이의 근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얘네 둘이의 근만을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정의역을 깔아 놓는다라고 하면 얘네 둘이는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다 라는 거 꼭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같은 함수는 결국에는 뭐 하는 거냐면 fx하고 gx하고 같다, 뭐 구하는 거? 교점 구하는 거고요. 이게 방정식의 개념으로 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함수 그래프 뭐 이렇게 함수 그래프가 있으면 이따가 좀 보면서 여기 봐봐.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뭐 이렇게 그어보라고, y축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보라고 하거든. 이렇게 이제 그어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의 x값이 y값 몇 개하고 한 명하고만 만나야 된다. 이게 이제 원이라는 개념. 선생님이 아까 했죠. 함수라는 거는 all 원이야. 정의역으로 이제 채택되어 있는 모든 x값들이 한 번씩만 가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긋는 거는 이 x값에 이 그래프의 y값은 하나밖에 없다, 이걸 뜻하는 거죠. 이렇게 그었을 때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얘는 여기에도 y값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뭐가 있습니까? y값이 있죠. 여기 있는 이 x값이 1로 가도 되고 1로 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이라는 규칙을 뭐 한 거야? 위배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 규칙을 따르기 위해서 그어보면, 그래서 뭐 좀 뭐 까먹지 않기 위해서 보면 함수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긋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어 보실 때 한 개에서만 만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이렇게 하나에서만 만나죠. 얘는 두 개에서 만나죠. 얘는 두 개에서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그렇지? 뭐 이런 것들은 뭐 한 번 만나고요. 얘는 뭐 안 만나거나 아니면 두두두두두 만나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함수가 될 수가 없다. 이런 거 여러분이 이제 고2 때 가서 배울 3차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뭐 이 앞쪽은 뭐 어려운 게 없으니까 간단히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0, 1, 2라고 되어 있고요, y가 0, 1, 2, 3에 대해서 x의 원소 x가 y의 원소에 대응한다. 함수인 것만을 찾아라, 그 얘기거든. 함수라는 건 x에 있는 얘네들이 어쨌든 간에 여기에 몇 번 가면 된다고? 한 번 가면 된다,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x에다가 0을 한번 여기다가 넣어볼까? x에다가 0을 한번 넣어보면 결론적으로 0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로 가야 되잖아, 그치? 근데 y에 마이너스 1이 있습니까? 없죠. 없으니까 당연히 얘는 함수가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애는 여기로 갈 자리가 없어. 마이너스 1로 가야 되는데 갈 자리가 없으니까 함수가 아니다,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뭐 0 집어넣어보고 여기다 0 집어넣어보는 거지. 그럼 1이잖아. 0은 1로 간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대응관계만 한번 따져보시면은
쉽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자, 277번은 뭐 같은 문제인데 뭐 절대값이 좀 있다 보니까 그냥 발전 문제에 좀 포함을 시키는 어떤 문제 같은 뉘앙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똑같이 함수를 골라라 라는 말이 나오면 x값들을 갖다가 여기다가 다 넣어보는 거죠. 각각의 x에다가. 그랬을 때 이 y의 어떤 값이 모두 나오냐. 하나라도 나오지 않으면 y쪽으로 갈 자리가 없다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풀어보시면 되겠네요.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함수의 그래프 그냥 이렇게 그어봤을 때 한 점에서 만나는지만 여러분이 체크를 좀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어쨌든 간에 이 친구는 당연히 안 되겠지. 두 군데서 만나니까 안 된다. 여기도 두 군데서 만나니까 안 된다. 얘는 뭐 다 되는 거죠. 특히 이 친구 같은 경우, 이 친구는 뭐냐면 x값과 상관없이 y값이 모두 다 똑같잖아. 그렇지? 뭐 상수함수라고 뒤에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비읍번 한번 잠깐 볼까요? 이 비읍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그려보시면 이렇게 그려보면은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그려보세요. 자, 여기는 함수값이 없고 여기는 함수값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도 몇 번 만나는 거니? 한 번 만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 y는 x 마이너스 이제 뭐 가우스 x라는 이런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선생님 차후에 한번 가우스 함수 한번 다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3번 문제로 볼게요. 두 집합이 있네요. x가 이렇게 있습니다. y는 정수라고 했고요. 자, 이렇게 정의해야겠다. f의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뭐 이런 거 그냥 x가 0보다 크면 여기다가 집어넣고 x가 0보다 작거나 0이면 그냥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계산을 한번 해봐. 그냥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2다. 그럼 어디 들어가야 되겠어? 아래쪽에 들어가야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2면 여기다가 뭐 4에다가 마이너스니까 마사에다가 마일이니까 뭐 마이너스 5다. 아, 너는 마이너스 5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씩 이렇게 위에다가 쭉 써보시고 거기에서 같은 거는 한 번만 써주시면 되고요. 치역은 집합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똑같은 말입니다. 마이너스 1은 여기는 이제 2를 기준으로 해서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여기고요. 1보다 크면 여기잖아. 마이너스 1은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다가 이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주시면 되고 2는 1보다는 크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각각의 함수값을 여러분이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런 거 이제 뭐 정확하게 말하면 합성함수입니다. 합성함수. 그래서 뭐 fx라는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gx가 2x-1이라는 친구가 있다라고 했을 때 f.gx가 바로 뭐냐면 여기 x 자리에 gx가 들어온 거잖아. 그치? 그래서 바로 f 2x-1이라는 이런 함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f 여기 x가 있어야 되는데 x 외에 나머지 거 심지어 뭐 마이너스 x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은 그냥 다 뭐로 생각하면 돼? 합성함수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합성함수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얘가 이렇게 생겼다. 다음을 한번 구해보라고 했고요. 1번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있는 2x 빼기 1이 뭐가 되면 좋겠다는 뜻이야? 3이 되면 좋겠다는 뜻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당연히 x값은 얼마가 되면 되겠습니까? 2가 되면 되겠죠. 즉 여기 x에 뭐가 들어가면 되냐? 2가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당연히 여기 x하고 여기 x도 뭐가 들어가야 돼? 2가 들어가야 되겠지. xy 똑같은 x니까.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2제곱이니까 4에다가 2는 4 해가지고 8이 정답이 된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2번 같은 경우 이거 뭐 사실 이것도 언제 다 했습니까? 1학기에 2차 함수 파트에서 뭐 이런 것들 변형된 것들 뭐 다 하기는 했어. 그치? 어떻게 하면 되냐? 아직까지도 알쏭달쏭 혹시라도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꼭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2x-1을 갖다가 뭐 t든 뭐 a든 뭐 k든 뭐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알파벳으로 놓으시면 돼요. 알겠죠? 선생님은 t로 한번 놓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돼버리면은 여기서 x 값은 어떻게 되냐? 1 넘어가면은 t 플러스 1이 될 것이고요. 2로 나누니까 2분의 t 플러스 1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 x에다가 2분의 선생님이 t 플러스 1을 한번 놔보도록 할게. 그러면은 2하고 곱해지면서 자 2x-1하면은 2 곱하기 2분의 t 플러스 1 하고요. 빼기 1이니까 없어질 것이고 없어지니까 아 t만 남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안에 있는 친구를 뭐 임의에 뭐 미지수로 잡아 주시고요. x 값을 여러분이 구하시면 되고 눈에 보이는 모든 x 자리에다가 2분의 t 플러스 1을 집어넣으시면 여기는 ft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t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t 플러스 1 이걸 쭉 정리하시면은 아 ft라는 친구는 4분의 1 t제곱 더하기 2분의 3t 플러스 4분의 5라는 이런 값이 나옵니다. 알겠니?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뭐 이렇게 x로 쓰라고 굳이 얘기를 하면 여기 눈에 보이는 t들만 여러분이 뭘로 바꿔주면 돼? x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거 선생님이 한번 설명했는데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선생님 여기 t인데 그냥 이거 내 맘대로 x로 그냥 바꿔버려도 상관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알겠지? 그런데 이거 쌤이 뭐 1학기 때 설명했던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함수라는 거는 얘들아 뭐냐면은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거야. x값이 이렇게 변함에 따라서 y값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거를 이제 물어보는 게 함수거든 사실은. 그래서 뭐 두 변수 사이의 관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여기가 x고요 여기가 y 우리가 이런 거를 가장 많이 만나게 되죠. 얘를 우리는 x, y 좌표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x, y를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x, y 좌표계, 좌표 평면 보통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자, 여기를 만약에 A라고 하고 여기를 선생님 B라고 해볼게요. 여기를 0이라고 하고 선생님 여기를 3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뭐. 그치? 그러면 자, 여기에 만약에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있다고 외웁시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1번 그래프, 2번 그래프, 3번 그래프는 같은 그래프로 보입니까? 다른 그래프로 보입니까? 같은 그래프로 보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 세 개는 모두 같아. 그런데 x하고 y를 누구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표현법만 달라지는 것 뿐이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얘를 갖다가 2라고 하고 얘를 1이라고 한번 해보면 여기 있는 친구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왜? x에 대한 y의 값을 나는 궁금해하는 거니까.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되냐? 아, b는 마이너스 2분의 1 a 더하기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고요. 얘는 어떻게 되냐? 아, 3은 마이너스 2분의 1 0 더하기 1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여기에 xy가 쓰이든 ab가 쓰이든 0, 3이 쓰이든 뭐 09가 쓰이든 땡칠이가 쓰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두 변수로 잡아주는 것들의 변화량이 어떻게 되는지만 나타내면 되는 거고.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t로 잡았다는 거는 그냥 여기에 x 자리에 누가 왔다는 거야? t라는 값에 대한 변화량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런데 여기에서 t 대신에 뭐 a가 오거나 뭐 0이 오거나 뭐 누가 오든지 간에 상관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t로 돼 있으면은 t로 쓰시면 돼. 근데 보통 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xy의 관계가 가장 일반적인 관용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나셔서 x로 그냥 뭐만 해주시면 돼. 의심 없이 바꿔만 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같은 함수. 서로 같은 함수는 뭐 여러분들에게 점수 주려는 목적이 있는 선생님 같은 경우 함수에서 뭐 약간 좀 난이도가 쉬운 그런 이제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거는 누구 싸움이야? 정의역이야. 정의역에 있는 이 친구들 갖다가 여기에도 집어넣어보고 여기다가도 이렇게 집어넣어보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f-1이 g-2라고 이건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뭐 세 개 값하고 이 세 개 값이면 똑같으면 된다. 그건 아니에요. 똑같은 x값을 집어넣었을 때
똑같은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 그것만 맞으면 됩니다. 그래서 F-1은 G-1, F0은 G0, F1은 G1, 이 원칙만 지켜준다고 하면 얘는 서로 같은 함수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겠다. 뭐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마무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잘 봅시다. 실수 전체의 집합의 부분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가 있습니다. fx하고 gx가 같게 되는 정의역 x의 개수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정의역 x가 무언가 이렇게 뭐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 편의상 그냥 여기다가 뭐 알파, 베타, 뭐 가마 이 정도로 한번 해볼게. 그러면 f 알파라는 친구하고 g 알파가 똑같아야 되고 f 베타하고 g 베타가 똑같고 뭐 이런 식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 똑같다라는 게 바로 뭘 말하는 거니? 똑같은 x에서 똑같은 y 값을 갖는다는 거니까 정확하게 근이에요. 근. 그러니까 이제 함수가 두 개니까 교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알겠어? 그래서 그 관계성만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얘랑 얘랑 같다라고 놓으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이라서 x값은 1이나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결론적으로 정의역 x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원소가 이제 풀로 찼을 때가 몇 개야? 두 개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네를 가지고 만들어낸 부분집합들은 다 가능하겠지. 공집합은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1만 있어도 당연히 1 집어넣고 1 집어넣으면은 상관없잖아. 뭐 2만 이렇게 2만 있다고 하더라도 2 집어넣으면은 4고요. 2 집어넣으면 4니까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1, 2가 다 있어도 상관이 있냐 없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2에 원소의 개수가 두 개니까 두 개고 여기서 공집합을 빼는 이런 느낌으로 계산해 주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하고 이거의 근이 몇 개냐만 생각하면 돼. 알겠어? 근이 두 개면은 당연히 2의 제곱 빼기 1, 3개가 될 것이고 근이 만약에 3개다 그러면 2의 세제곱 빼기 1 되겠지. 부분집합의 개수니까. 빼기 1 하는 거는 무슨 목적으로 하는 거라고? 공집합을 빼는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여기가 뭐 3차고 얘가 지금 1차니까 얘를 갖다라고 놓고 넘기면 3차니까 근이 뭐 3개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은 되어져요. 그쵸? 3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인수분해 바로바로 못 하잖아. 그래서 뭐가 필요해? 1학기 때 했던 졸제법이 필요하겠지. 맞아요? 뭐 4차까지 나오는 케이스는 뭐 거의 없기는 합니다. 이 문제를 뭐 굉장히 뭐 어렵게 내봤자 계산 조금 뭐 테스트 해본 정도밖에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3차 특히 2번 이 정도가 내신에서 그냥 뭐 중하, 중 정도의 난이도로 시험 출제가 굉장히 잘 되는 거고 결론 그 정도 난이도면 우리 입장에서는 무조건 뭐 해야 되는 거야? 맞춰야 되는 문제지. 그러니까는 얘들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 생각을 해야 돼. 내 입장에서 맞추면 좋은 문제가 있고 맞추면 본전이고 못 맞추면 마이너스가 되는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뭐 내가 등급이 당연히 높으면 높을수록 뭐 100점을 목표하는 친구, 90점 목표하는 친구는 당연히 뭐 자기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마플 교과서에 있는 뭐 발전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뒤쪽에는 터프 문제 일부 몇 개만 좀 제외하시고는 여러분이 꼭 꼼꼼하게 샅샅이 다 풀어봐야 됩니다. 아셨어요? 여기 있는 이 마플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이 다 모의고사 문제들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문제들이야. 학교 시험도 굉장히 잘 나오고. 그러니까 뒤에 단원평가 이런 것들도 꼭 좀 한번 잘 한번 풀어보시고 터프 같은 경우는 그냥 이 광주 스타일로 보면은 한 3분의 1 정도만 좀 소화를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생각하시고 터프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 발전 문제까지는 다 좀 소화를 좀 하자. 이 정도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이 선생님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조건을 이용한 함수값에 구하는 이런 문제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광주고 같은 경우는 약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경화는 해마다 잘 나와요. 근데 이쪽이 조금 문제가 어렵습니다. 경험치가 아주 많이 쌓여야 되고요. 경험이 쌓여도 그날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 조금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야. 선생님이 한 10문제 정도 실어놨어, 프린트에. 그러니까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차근차근 천천히 한 문제 한 문제. 이번 함수법 프린트 문제 어렵습니다. 분명히 얘기해서 뒤쪽에 가면은
뒤쪽에 한 2, 30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천천히 보세요. 자, 일단 좀 한번 봅시다. 이무의 실수 x, y. 이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돼. 뭐 절대 또는 모든 항등식의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fx가 있어. 근데 얘가 뭘 만족하냐? 이거를 만족한단다, 얘들아. 이거를 만족하고 f2가 뭐라 그랬어? 6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다음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f0을 구하는 게 일단은 먼저 우선입니다. 알겠니? 그럼 f0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봐봐. 여기는 얘는 식이 하나고 얘는 식이 몇 개니 얘들아? 두 개잖아. 맞죠? 그러니까 그걸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면 x하고 y에다가 둘 다 0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이거는 뭐 머리가 좋고 나쁘고 별 상관없어. 경험치가 쌓여야 돼. 알겠지? 그래서 xy 둘 다 0을 넣어보면 좌변은 f0이 될 것이고 우변도 f0 더하기 f0이 되겠죠. 그럼 얘네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f0은 뭐가 되는 거 알 수 있어? 0이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무조건 0부터 구하는 거예요. 무조건 0부터. 알겠지? 자, 얘가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1이 얼마냐 라고 얘기를 했어. 맞죠? 자, f1이 얼마냐고 했으니까 내가 0 값을 하니까 여기다가 1 넣고 여기다가 0 한번 넣어볼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여러 개 반복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쪽은. 그러면 좌변은 f1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변은 뭐가 되겠어? 하나는 f1이고 하나는 f 뭐가 돼? 0이 되겠지? 그럼 얘네 뭐가 돼? 없어지잖아. 그럼 내가 구하려는 게 f1인데 f1이 날아가 버렸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다 쓸데기 없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f2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6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f2가 6이야. 그럼 2라는 값은 내가 알 수 있다는 얘기니까 x에다가 1, y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면 좌변은 f2가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우변은 f1이 몇 개입니까? 2개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x에다가 1 넣고 y에다 1 넣으면 얘도 f1이고 얘도 f1이 되겠지. 맞나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f2가 6이라고 했으니까 약분하면은 너는 뭐가 된다? 3이 된다.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f-10하고 f20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찾을래?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자, 일단은 20이란 친구는 이게 봐봐. 더하기 값이 각각의 함수값에 뭘로 나왔니 얘들아? 합으로 나왔잖아.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0 알고 있고요. 1 알고 있고요. 뭐 알고 있어? 2라는 값 내가 이 세 개 알고 있는 거야. 맞지? 그러면은 이 값을 통해 가지고 내가 누구 바로 알 수가 있겠니 얘들아? 4라는 값 혹시 알 수가 있겠어요? 4라는 값은 여기다가 2 넣고 여기다가 2 넣으면 f 뭐가 됩니까? 4라는 친구는 f2가 몇 개? 2개 이런 말이 되겠지. 근데 f2가 6이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는 뭐가 된다? 12가 된다 라고 볼 수 있어. 그럼 f4를 내가 알아. 20이니까 열심히 올라가 봐야 되겠다. f 뭐가 되겠니 얘들아? 8을 내가 알 수가 있겠지. f8은 2f 뭐가 되겠습니까? 4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는 f4가 12니까 24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면 f 누구 할 수가 있는 거야? 16도 할 수가 있겠지. 그럼 2f 뭐가 되겠어? 8 이렇게 되는 거 할 수가 있겠네. 괜찮아요? 자, 그러면 f8이 24니까 너는 48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러면 내가 f16 알고 f4를 알고 있어. 그러면은 네가 4 네가 16 이래버리면 얼마가 되는 거니? 20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F20이라는 거는 F4하고 F16을 더하는 거니까 F4가 10이네요. F16은 48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나는 68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마이너스 10이다. 그럼 마이너스 10은 어떻게 할래? 마이너스 10은 어떻게 할 거야? 마이너스 10.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생각해 보냐면은, 아까 우리가, 자, F2가 6이었고요. 자, F8이 얼마였죠? F4가 2배 12였고요. F8이 24였네요. 여기 지금 24였어요, 24. 그치? 그러면 얘하고 얘를 가지고 내가 누구 확인할 수 있을까? 누구? F10 확인할 수 있나요? 그쵸? 얘가 뭐 2,
얘가 8. 그러면 얘가 뭐가 되니까 10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하면은 F10은 뭐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냐? 30이구나 라는 걸 내가 알 수가 있어. 그러면 F-10은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내가 F10을 알고 누구를 알아? F0을 알잖아. 그러면은 여기에 뭐 어떻게 하면 되겠니? 너에다가 10을 놓고 너에다가 마이너스 10을 넣겠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너는 10이 될 것이고 너는 마이너스 10이 될 것이고 너는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쵸? 그러면 F0은 0이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가 0이 되는 거고요. F10은 내가 3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F-10은 이 친구 넘어가면 되니까 마이너스 30이 되겠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 답은 얼마라고 보면 돼? 30이구나 이렇게 체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나중에 시험에 임박하면 더하기일 때 더하기로 되는 케이스, 이게 4가지 케이스가 있거든. 그래서 복잡하게 나오는 게 있는데 일단 기본 케이스는 더하기가 이렇게 더하기로 나오는 케이스가 있고요. 더하기가 곱하기로 나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 이런 케이스. 그 다음에 fxy 똑같죠. 뭐 fx 더하기 y 얘는 얘하고 똑같은 거니까 fxy는 fx 곱하기 fy 두 개는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세 가지의 케이스가 있다라고 보면 돼. 그러면 이제 이런 함수, 이런 함수, 이런 함수가 과연 누구냐? 라는 이제 그러한 얘기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함수로 우리가 수렴을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로그 함수로, 여기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지수 함수로 우리가 정리가 된다라는 것도 이제 나중에 선생님이 한 번은 짚어줄 거야. 좀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런 케이스만 나오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또 연습 문제를 한 10문제 이상 실어놨어요. 10문제 가까이. 그러니까 천천히 이렇게 집어넣고 하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생각같이 호락호락하지 않네, 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다 봅시다. 자, 더하기인데, 이렇게 각각의 곱하기로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네. 어떻게 한번 해볼까? 자, F0은 1이냐? 라고 지금 물어봤거든요. F0이 1이냐? 그러면은 여기다가 0000 집어넣으면 되겠지, 맞죠? 그러면은 일단은 무조건 0번을 먼저 여러분이 구하시는 게 여러 가지로 조금 편한 게 있어요. 그러면 0000 집어넣으면 F0은 여기 F0이고 F0이니까 당연히 F0이 뭐가 되겠어? 제곱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여기서 F0은 얘들아 뭐야? F0은 이렇게 됐을 때 F0은 뭐죠? 아니 그냥 얘들아 자 F0 얼마 F0 0하고 1이죠. 0하고 1 맞죠? F0을 A라고 한번 우리가 치환해보면 A는 뭐란 얘기야? A 제곱이란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넘겨가지고요. A 제곱 마이너스 A니까 A로 묶어서 이렇게 계산해서 0 또는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이렇게 계산하는 거 맞죠? 맞죠? 근데 뭐 그냥 이렇게 계산하세요. 그냥 괜찮아요. 근데 이제 뭐 충분하게 나는 조금 더 빠르게 스피드 있게 문제를 풀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의 이제 것이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 이렇게 F0 하나 뭐 할 수 있어? 약분할 수 있지. 근데 F0 이렇게 약분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다 알고 있죠? F0은 0이 아니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야 약분할 수가 있는 거지. 왜 그러냐면 0으로는 뭐 할 수 없으니까. 약분할 수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F0하고 F0이 몇 제곱이든지 간에 그냥 이렇게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분대너기가 달라붙어 있지 않으면 F0은 무조건 0이 가능하겠죠. 왜 그러냐면 0제곱은 0이니까. 그래서 F0 무조건 되는 거고, 그 다음 F0이 0이 아니라는 상황에서 약분을 하면은 하나가 없어지면서 어차피 1 되는 거니까 0과 1이 뭐가 되겠구나? F0 값이 되겠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편하실 대로 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F0은 0보다 뭐라 그랬어? 크다라고 지금 나에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F형은 무조건 누구밖에 안 되는 거니? 1밖에 안 된다 라고 볼 수 있네. 그래서 기억번은 맞는 선택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F형은 1입니다. 그러면 F1은 루트 2냐? 이 얘기거든, F1은. 그럼 F1은 어떻게 구하면 돼? F1은. F1은 루트 2라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야 될까, 얘들아? XY에다가 만약에 0하고 1을 한번 집어넣어보자. 이문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거나 뭐 할 수 있어요?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좌변은 그냥 F1이 될 것이고요. 우변은 F1 곱하기 F0이 되는데, F0은 1이니까 얘는 없어지면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야. F1이 루트 2라는 걸 내가 구할 수가 있어? 없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뭐 이렇게는 안 되고요. F2가 2라고 했으니까는 여기다가 둘 다 11, 11 이렇게 넣어볼 수는 있겠지. 그러면 여기가 F2라는 값이니까 F2가 2라고 했으니까 2라는 친구는 F1의 뭐가 된다? 제곱이 된다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얘 떼주면 풀마 루트 2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F1은 뭐 루트 2냐 라는 것도 뭐라고 볼 수 있어? 맞다 라고 우리는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3번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이러한 조건을 나에게 줬습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조건이 이제 맞느냐라고 얘기를 했잖아. 맞죠? 지금 여기는 나누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는 나누기가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있는 친구를 일로 보내자. 보내면 fx라는 거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은 fx-y 곱하기 fy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렇지?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친구하고 얘하고 나는 뭐한지만 확인하면 돼? 똑같은지만 지금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확인하면 되느냐? 당연히 여기가 x 더하기 y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x에다가 x 더하기 y, 여기 있는 x에다가 x 더하기를 집어넣어보면 되는 거야. 알겠어? 집어넣어보면 여기는 f에 x 더하기 y가 되고요. 여기는 f에 x 더하기 y 빼기 y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fx 그 다음에 fy 이렇게 정리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이게 바로 얘하고 뭐하다? 일치하는구나. 그래서 디귿번도 뭐하다? 같다 라고 결정 내릴 수가 있어요.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연습 좀 많이 좀 해주세요. 알겠지? 287번도 같은 입장으로 여러분이 0부터 일단 0 만들고 1 만들어 보고 한번 연습을 한번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와서 여러 가지 함수입니다. 여러 가지 함수는 네 가지가 있어요. 보면은 1대1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 있고요. 항등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수함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항등함수라는 거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일 때는 y = x 하나밖에 없습니다. 항등이라는 거는 x, y 값이 같다라는 뜻이니까 그 말에 이미 x하고 y가 같아야 된다라는 이러한 식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지. 맞죠?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은 1대1이 관점이잖아. 1대1이기 때문에 x는 무조건 한 번만 가야 됩니다. 그쵸? x는 한 번만 가야 되는데 y는 뭐 해도 돼? 뭐 두 번을 받든 세 번을 받든 네 번을 받든 상관없어. y 입장에서는. 알겠지? 근데 1대1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y도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한 번밖에 안 받아야 돼. 그러면 대응하고 함수의 차이는 뭐냐? 대응이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가 똑같아서 1대1로 딱 이렇게 짝꿍을 지어주고 나면 나머지가 없어야 돼. 알겠지? 이렇게 남는 친구들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1대1 대응이고요. 남는 친구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 이건 우리가 1대1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앞으로 남는 친구들이 이렇게 없으면 1대1 대응, 남는 친구들이 이렇게 있어도 되면 1대1 함수. 정확하게 말하면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을 1대1 함수라고 말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정사각형을 마름모라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원석씨 여기 봐. 책은 수업 전에 읽어보시고 여기 봐. 여기 수업할 때는 책방만 여기 앞에만 보세요. 밑에 보지 마. 여기 집중해서 봐.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뭐가 되겠어? 얘는 일단은 함수 맞아요? 안 맞아요? 함수 맞죠? 함수는 맞아. 함수는 정의역에 있는 친구가 한 번씩만 가면 되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A라는 친구가 몇 번을 받았어? 2번 받았기 때문에 1대1은 아닌 거지. 여기 있는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한 번씩만 갔습니다. 1대1로 정확하게 체크가 됐고요. 남는 친구가 있으니까 얘는 뭐라고 보면 돼? 1대1 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1대1 함수하고 대응 차이 좀 아셔야 되고, 선생님이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 1대1 대응과 1대1 함수의 차이. 자, 실수 전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1대1 대응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으로 1차 함수 생각하시면 가장 간단합니다. 1차 함수 생각하시면 x 어디에서 하더라도 y값 한 명하고만 만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일반적으로 뭐 음수 쪽, 그 다음에 0, 양수 쪽 체크해봤을 때 모두 다 가능하다. 그런데 1대1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나중에 수 1에서 배울 건데, 이런 이제 지수함수가 있어요. 이런 지수함수는 x들은 다 짝꿍이 있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 있는 음수에 해당하는 y값들은 짝꿍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x가 이렇게 있고 y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양수고 0이고 음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 애들은 짝꿍이었고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여기하고만 이렇게 1대1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1대1 함수, 1대1 대응, 1대1 대응, 1대1 함수, 그래프로 Y쪽에서도 Y쪽의 양수 쪽에서 Y쪽의 음수 쪽에서 모두 다 짝꿍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Y쪽의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1대1 대응이냐 함수냐는. 나머지 읽어보시고, 항등함수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근데 항등함수는 이것도 여러분 생각을 좀 하셔야 돼. 함수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정의역이야. 왜 그러냐면 정의역이라는 그 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 당연히 실수라고 해가지고 문제를 내면 제한사항이 많아. 왜? 걔네들을 다 만족해줘야 되니까. 근데 정의역을 뭐 해버리면? 확 줄여버리면 내가 말도 안 되는 것도 다 뭐 할 수 있어? 말할 수가 있는 거야. 예를 들면 y는 x 세제곱이 있어요. y는 x 세제곱은 당연히 항등함수가 아니죠. 그쵸? 카드 떨어졌네. y 꼴 x 세제곱은 x가 만약에 2면 y는 8이잖아. 같지 않잖아. 그렇지? 그런데 그거를 뭐 해버리면 정의역을 아까 말한 대로 제한해버리면 마이너스 1과 0과 1로만 제한해버리면 걔도 뭐가 되는 거야? 항등함수가 되는 거야. 정의역에 있는 모든 마이너스 1, 0, 1이 y는 x 세제곱이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로 가고 0이면 0으로 가고 1이면 1로 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수 전체에서 항등함수는 y 꼴 x 하나지만 정의역을 제한시키면 얼마든지 항등함수를 뭐 할 수 있다? 만들어낼 수가 있다.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옵니다. 선생님 문제 풀면서 좀 더 설명할게요. 그래서 항등함수는 y 꼴 x인 거는 맞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거는 실수 전체일 때, 실수 전체가 아닌 정의역을 제한시켜버리면 누구나는 표현은 그렇고 뭐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의 거의 대부분은 항등함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수함수 뭐 이렇게 x값에 상관없이 y값이 하나로 결정되는 이러한 케이스를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하겠다. 자, 쭉 한번 보시고 빨간색에 있는 여기도 한번 뭐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쭉 한번 읽어보세요. 뭐 어려운 내용들 아니니까. 문제 좀 풀면서 쌤이 좀 더 할 얘기 더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뭐 이렇게 쭉 1차 함수 느낌이잖아, 그치? 이런 데 1대1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해볼까? 범위를 여기에서부터 A에서부터 B까지 한번 제한을 한번 시켜볼게요.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 이거 잘 봐봐. 이렇게 쭉 돼 있고, 여기 구멍 뚫려 있고, 구멍 이렇게 막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자, 정의역은 A에서부터 B까지고요. 그 다음에 공역은 여기 D에서부터 이 C라고 그러자.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은 1대1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좀 더 할 수 있는데, 처음에 여러분이 이제 뭐 1대1 대응, 1대1 함수 같은 거 배울 때 이렇게 붙어있는 함수라는 거는 연속인 함수를 말하는데, 이런 것들을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합니다. 이런 것들 위주로. 그래서 얘는 함수 맞죠? 이렇게 그어보면은, 그리고 1대1 체크하는 거 뭐 다 알고 있죠? 이렇게 긋는 거. 그래서 얘는 뭐 1대1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실수 전체라고 보시면 얘도 뭐 하니까 뭐 그렇게 메스도 다 얘기했을 거야. 뭐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다 얘기했었지. 그쵸? 1대1 되려면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돼. 함수 그래프가. 근데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는 거는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연속인 함수일 때 한해서 그런 겁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감소만 하기 때문에 얘도 뭐 1대1인 거는 맞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들은 짝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짝꿍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1대1에서 대응과 함수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Y쪽 입장에서 양수 짝꿍이 있어, 음수 짝꿍이 있어 다 체크해 보시면 돼. 알겠니? 얘는 다 짝꿍이 있으면 1대1 대응, 다 짝꿍이 있다고 1대1로 다. 근데 얘는 Y 양수 쪽에 짝꿍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걔는 선택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는 1대1 함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는 뭐 1대1이 아니겠죠. 함수인 건 다 알죠. 2차 함수. 이렇게 쭉 그어보시면 X값 두 명한테 똑같은 Y값이 사인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니까. 얘 같은 경우 이제 뭐 쭉 올라간다. 그런데 마이너스 1이 얘는 그냥 아예 항등함수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친구도 이렇게 그어보면 함수는 맞죠. 그런데 이렇게 그어보면은 이 Y값이 얘한테도 세 명으로부터 콜을 받았기 때문에 1대1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 얘 같은 경우는 뭐 상수함수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참고적으로 항등함수는 1대1 대응이 돼요. 그리고 항등함수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에도 다 포함이 됩니다. 포함 관계로. 알겠지? 그래서 얘가 제일 작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 그래서 1대1 대응, 항등함수는 1대1 함수에도 모두 다 기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간혹 이렇게 문제를 내놓고 나서 1대1 함수를 A개, 1대1 대응을 B개, 그 다음에 항등함수를 C개, 상수함수를 D개.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이렇게 내기도 해. 알겠지? 그래서 뭐 그런 거 절대 틀리면 안 되니까.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선생님이 이제 번외로 뭐 비읍번, 시읍번이라고 한번 해보고 이렇게 선생님이 문제를 한번 냈어. 정의역이 A에서부터 B까지예요. 그리고 공역은 C에서부터 D까지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친구는 1대1 함수냐? 라고 선생님 물어보면은 1대1 함수 맞아요? 아니에요? 네, 선생님 맞아요? 맞아요?
이게 이제 모의고사 18번으로 나왔었던 그런 문항이고 많은 학생들이 틀렸지. 왜? 1대1에 대한 개념을 연속함수로만 생각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끊어져 있으면 일단 아예 생각을 안 하거든. 근데 1대1이라는 게 얘들아 뭐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건 1대1 대응이에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는 X에 준비되어 있는 애들이 Y에 준비되어 있는 애들이 다 1대1이면 되는 거잖아 그냥.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편한 X 어디서 이렇게 찍어보더라도 Y 입장에서 이렇게 찍어보더라도 여기는 1로 가 있으니까 무조건 1대1의 관계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함수가 끊어져 있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어떤 걸 조심해야 되냐면, 아 얘들아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은 무조건 증가만 하거나 무조건 감소만 해야 돼. 증가 감소가 같이 있으면 걔는 1대1이 안 돼 라고 설명하신 선생님들이 계셔. 근데 그건 틀린 말은 아니야. 그거는 어디에 제한되는 거라고? 이어져 있는 함수인 경우에 제한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함수를 끊어버리면 얘는 감소하잖아, 얘는 증가하잖아. 그래 안 그래? 감소와 증가가 같이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얘는 뭐가 될 수가 있어? 1대1 대응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를 분명히 여러분의 머릿속에 심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함수 맞죠? 분명히 그거 봐도 되고요. 1대1 해가지고 이렇게 체크해 보는 것도 무조건 뭐가 됩니까? 하나밖에 안 만나잖아. 그렇지? 그래서 정의역이 이렇게 A, B, 공역이 C, D로 주어지게 되면 이 친구도 뭐가 된다? 1대1 대응이 분명히 될 수가 있다라는 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쭉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 여기 한번 볼게요. 집합 X가 0, 1, 2에 대하여 F는 1대1 대응이고요, G는 상수함수고요, H는 항등함수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이렇게 보시면 돼 얘들아. 항등함수부터 얘기를 하면 만약에 H 4라고 돼 있으면 얘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되겠어? 4가 돼야 돼. 왜? 실수 전체니까. 아니 여기서만 얘기했네. 어쨌든 H4는 무조건 뭐가 됩니까? 4가 되는 거죠. H는 무슨 함수니까? 항등함수니까 H0이라면 얘는 반드시 0이고, H1이라면 반드시 1이고, H2는 반드시 2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계산할 때 누구로 먼저 시작을 하냐면 항등함수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자, 봅시다. F2, G2, H2 값을 구하라. H는 항등함수니까 당연히 얘는 볼 것도 없이 뭐가 됩니까? 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상수함수 G는 상수함수야. 그럼 이 상수함수 G2라는 거는 G가 0이든 G가 1이든 G가 2든 모두 다 똑같은 친구한테 뭐 하겠어? 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G 보니까 F0, G1, H2가 모두 똑같다고 했는데 H2는 항등함수니까 얘네들 뭐인 거 내가 알 수 있어? 2인 거 알 수가 있겠지. 얘가 항등이니까. 오케이? 그러고 나면은 G1도 2야. 근데 G는 상수함수니까 0이든 1이든 2든 모두 다 누구한테 가는 거야? 2로 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아 너도 2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럼 H야, F야. F는 그리셔야 됩니다. X, Y 그리고요 0, 1, 2, 0, 1, 2 이렇게 그리시고, 자 F0은 누구한테 가는 거니? 2한테 가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0은 2한테 간다. 이렇게 F 이렇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F0이 2한테 갑니다. F1하고 F2가 있어. 그러면은 F는 지금 뭐냐? 1대1 대응이니까 뭐 얘가 2로 갔으니까 2라고 2는 뭐 0, 1 이렇게 따로따로 가야 되겠지. 그쵸? 그러면은 뭐 당연히 여기 있는 친구가 0으로 가고 얘가 뭘로 가야 되겠어? 1로 가야 되겠지. 그래야 뭐가 나올 수 있어? 2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F1은 0으로 가고요. F2는 이렇게 간다. 그래서 F2는 1로 가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2가 답이 뭐가 된다? 5가 된다. 이번 문제 시험 나오냐? 100% 나옵니다. 이 문제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이것도 선생님 프린트에다가 적당한 양을 실어놨고요. 이번 문제 같은 경우가 뭐 난이도로 따지면 중상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연습이 조금 많이 필요합니다. 이쪽도. 알겠지? x가 1, 2, 3입니다. y도 1, 2, 3, 3이에요. y는. x에서 y로 1대1 함수 1대1 끼면은 무조건 x에서 누군가 어디를 갔잖아. 그러면 다른 x 값들은 거기를 가면 되는데 안 되는 거야. 싸움 납니다. 난리 나요. 자, f2가 4야. 즉 얘가 4한테 이렇게 갔다는 뜻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1이나 3은 절대 못 갑니다. 알겠지? 그리고 나서 2하고 3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2하고 여기 있는 3이 그 다음에 큰 값들로 그냥 모아면 되겠어? 누가 가든지 상관은 없겠지. 그쵸? 그래서 뭐 1이 2로 가고 3이 3으로 간다 라고 하면 얘가 2고 얘가 3이니까 5가 최대값이 되는, 사실 얘는 뭐 발전 문제라고 볼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해만 하시면 간단한 문제가 되겠죠. 자,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3번 문제 익힌 문제를 가지고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하시고 발전 문제 295번 문제 아주 중요합니다. 이 친구도 시험에 기출이 굉장히 잘 되는 문제야. 295번 진짜 죽어도 맞춰야 돼 얘는. 일단 얘부터 한번 볼게요. 정의역이 0부터 1까지 주어졌어요. 정의역이 공역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주어졌어. 1차 함수네요. 1대1 대응이 되도록 A가 0보다 클 때, A가 0보다 작을 때 A, B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고, 이 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역함수도 그렇고 함수 파트는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약간 심화적인 얘기를 위주로 많이 할 거니까 영상 확실하게 보고 오셔야 돼요. 대충 그냥 한번 쭉 훑어보고 오시면 못 알아들어요. 자, 0에서 1까지야. 그러니까는 x는 0에서부터 1까지 이렇게 볼게, 선생님이. 얘는 마 1부터 2까지 이렇게 볼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는 어디를 말하는 거냐? 여기 말하는 거겠죠. 이만큼의 영역만 지금 x, y로 모아한 거니 주어진 거야. 다른 애는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없어요. 이해되셨지? 그러면 여기 있는 1차 함수가 여기 있는 얘를 뭐 하면 되는 거야? 채우면 돼. 어떻게 채우면 되냐면은 이렇게 채우면 되겠죠. 이렇게. A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A는 지금 뭡니까? 기울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채워버리면 한번 볼게요. 이렇게 채우면 그게 바로 1번 답이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A값, B값은 뭐 기울기 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바로 뭐 0,-1이니까 B가 -1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지. A가 만약에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얘는 당연히 뭐하니까 감소함수니까 반대로 이렇게 채워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만 선생님 설명할게. 자, 이렇게 채워졌어. 이거 무슨 함수? 무슨 함수? 함수 맞아요? 준이 함수 맞아요? 아니에요? 표현이 함수 맞아요? 정의역과 공역이 이렇게 주어졌어.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 이거 함수 맞냐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다 이해가 안 된 거는 여러분이 그냥 문자상으로만 그냥 알고 있는 것 뿐이지 활용을 못 하는 거야. 이거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생각을 해봐. 선생님이 함수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정의역에 있는 모든 애들이 Y쪽으로 가기만 한 짝꿍만 있으면 되는 함수야 그냥. 근데 1대1이라는 거는 짝꿍이 Y쪽 입장에서 봤을 때 한 명만 있어야 되는 게 1대1인 거고, 함수는 정확하게 X 입장에서 보면 되는 거고 1대1은 Y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는
봐봐. 함수가 내가 이렇게 두 개만 얘기해야 되겠다. 같이 설명할게. 두 개 놓고. 자, 이 두 가지 차이가 뭔지 한번 정확하게 살펴봅시다. 이 친구는 결론부터 말하면 함수 맞아요. 왜 함수 맞냐? 니네가 여기서 여기까지 x값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잡아가지고 그거 뭐라고? 안 만나는 애가 있어 없어? 다 만나잖아. 그래 안 그래? 다만 공역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준비가 돼 있는데 이만큼의 공역이 짝꿍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말하면 1대1 함수죠. 얘는. 맞죠? 자, 봅시다. 이 친구. 얘는 그러면 얘는 뭡니까? 얘는 뭐예요? 함수가 아니야, 얘는. 왜? 여기 있는 애는 아무리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도 만나는 그래프가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는 그래프로 대응 관계가 됐어 안 됐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아니야. 얘는 1대1 함수야. 그리고 주어진 정의역 공역을 가득 채우는데 꼭 증가만 하든지 감소만 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이게 끊어져 있거나 그래도 상관없어. 채우기만 하면 중복되지 않고 Y자는 봤을 때 채우기만 하면 걔는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알아듣겠니?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이 꼭 좀 정확하게 좀 이해를 좀 하시고 이런 식으로 되면 1대1 대응이 되겠지. 근데 여기서 이런 거라고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만큼이 남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만큼이 이것도 여러분들의 1대1 대응으로 보여야 된다고. 얘가 증가하고 얘가 감소니까 너는 1대1 대응이 아니야, 뭐 1대1이 아니 생각하면 안 된다고. 증가 감소가 같이 있다는 얘기는 이어져 있을 때는 증가했다가 감소하면 분명히 Y값 자리를 지나간 자리를 또 지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Y값 입장에서 두 개를 얻을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끊어져 있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X값 하나가 Y값 하나 만나잖아요. 그치? Y값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쭉 그려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몇 개밖에 안 만나? 하나밖에 안 만나지? 생각을 해봐라. 선생님이 1대1 대응에 대해서 문제를 조금 고난이도 낼 거야. 상으로 낼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런 거 가지고 내지. 그래야 이런 거를 접해보지 않았거나 접해봤어도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은 다 날아가겠지. 무슨 뜻인지 알았어? 그러니까는 이런 거 1대1 뭐다? 대응이다. 아시겠죠? 분명하게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295번 선생님 아까 별표 치라고 했고요. 295번은 난이도로 굳이 따지면 중상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한 3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까지도 뭐 다 맞추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풀이법을 외우지 말고요. 왜 그런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거야.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x가 이렇게 크다라고 정의역을 딱 이렇게 제한시켰어. 그리고 이 친구는 몇 차 함수지 얘들아? 2차 함수야. 2차 함수고 최고차항이 양수네요. 선생님이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정도로 그릴 수 있겠네. 자, 요렇게 그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4고요. 여기가 0이니까 뭐 이 정도로 y축을 그릴 수 있겠지. 이렇게. 이해되셨어? 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x에서 x로의 함수 관심 가지셔야 돼요. 정확하게. x에서 x로의 함수라는 게 얘들아 뭘 말하는 거냐면 대응관계를 보면 여기 이렇게 x가 있고요. y가 있습니다.
x가 k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집중해서 보고 있지? 다 봐. 못 알아들으면 영상 좀 돌려봐서 다 알아들어야 돼. 자, 몇 시부터 시간이요? K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를 K라고 잡고 여기를 K라고 잡으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들은 모두 다 뭐 해야 되겠어? K보다는 뭐 해야 돼? 커야 돼. 그쵸? 여기가 뭐 자연수나 뭐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K 플러스 1 그런 개념은 아니야. 그냥 K가 있고 걔보다 큰 수들이야 다.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함수가 무슨 함수니? 2차 함수잖아. 그러면 얘는 선생님이 아까 말한 대로 함수가 가다가 중간에 뚝 끊어져서 이렇게 있을 일이 있어 없어? 없다고. 맞죠? 그러면은 얘는 무조건 연속함수라고 해. 그냥 이렇게 이어져 있는 연속함수라고 그래. 그냥 그렇다 그래. 연속함수야. 어쨌든 연속함수가 될 때는 무조건 증가만 있든지 감소만 있어야 1대1 관계가 형성이 돼. 알겠지? 그러면 당연히 얘가 지금 이렇게 그래프가 돼 있고 얘가 제일 큰 애한테 만약에 갈 수도 있고 제일 작은 애한테 갈 수도 있겠지. 제일 작은 애한테 간다고 하면은 증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 증가라고 볼 수가 있겠지. 감소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냥 감소. X 제일 작은 애가 Y 제일 큰 애로 가면 감소죠. X 제일 작은 애가 Y 제일 작은 애로 가면 증가함수가 되겠지. 맞나요?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관계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돼야만이 1대1 대응의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X가 K일 때 Y가 어디로 가야 돼? K로 가야 된다. 즉 F, K라는 친구는 K한테 가야 된다. 일단 이런 생각 할 수가 있겠지. 맞니? 그래서 선생님이 계산상으로 한번 일단 계산해주고 식으로 한번 해주면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시면요. K는 FK니까 K제곱 더하기 4K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럼 K제곱 더하기 3K가 0이니까 K로 묶으면 K 더하기 3은 0. K는 0이거나 K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여기가 X 이퀄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치? 근데 K가 만약에 K가 마이너스 3이라면 얘가 마사고 얘가 마2니까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요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런 그래프의 범위라고 한다면 얘는 1대1 대응이 될 수가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당연히. 왜?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싹 그어보면은 Y값 Y값 하나 X값이 2개 들어가 있으니까. 맞지? 결론적으로 너는 아니고요. 누가 돼야 되냐? 요렇게 이 함수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될 수가 있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K값은 바로 뭐가 되냐? 0이 답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0하고 마이너스 3하고 2개가 나오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3은 되지 않고 누구만 가능하다? 0만 가능하다. 왜? 마이너스 3이라는 친구는 증가감소가 이렇게 바뀌는 마이너스 2라는 점보다 더 작은 값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답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면 이 얘기야. X가 K보다 만약에 크거나 같다 그러면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면 일반적으로 K값이 2개 나와요. 그러면 K가 크거나 X가 K보다 크거나 같으면 전반적으로 이쪽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을 거야. 이쪽을. 그렇지? 이쪽을 얘기할 거니까 2차 함수가 최고차항이 양수여서 이렇게 된다라 그러면 증가하는 부분을 나는 지금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둘 중에서 큰 값이 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X가 만약에 작거나 같다, 작다 또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있는 이 두 값 중에서 0이 돼버리면 반대로 이런 식이 돼야 되니까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당연히 여기서부터 이렇게 된 이 감소 부분만 있어야 뭐가 될 수가 있겠어? 답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쵸?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y = x 함수하고의 교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돼. 쌤이 여기다가 y = x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게 지금 y = x야. x에서 x로의 함수라는 거는 여기 x값하고 여기 y값이 뭐가 돼야 돼? 똑같아야 된다는 뜻이거든. 여기 보면은 x에서 y로의 함수잖아. 그러면 얘는 3이 누구한테 대응하면 돼? 4한테 대응하면 되는 거야. 근데 x에서 x로의 함수라는 거는 어쨌든 여기 있는 k가 여기는 k한테 대응을 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어디서 출발점이 될 수가 있냐? y = x라는 친구하고 교점인 여기하고 여기밖에 답이 안 됩니다. x에서 x로의 함수 여기하고 여기밖에 답이 안 되고요. 여기가 답이라고 한다면은 크거나 같으니까는 포함해서 이렇게 가니까는 여기에 증감이 섞여 있으니까 너무 안 되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쪽 부분만 답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x제곱 더하기 4x와 y = x하고의 교점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체크할 수 있다. 뭐라면?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만약에 한다면 여기는 2번처럼 만약에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한다면 x가 3일 때 y가 뭐가 되면 돼? 4가 되면 됩니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친구가 요렇게 되고요. 여기 있는 값이 지금 x 그 뭐가 돼? 1이잖아. 그치? 근데 x가 3일 때 y가 4라고 했으니까 이런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지. 얘가 1대1 대응이 될 때 a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출발점이 바로 뭐가 돼야 되냐? x가 3일 때 y가 4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럼 3,4를 갖다가 여기다가 뭐 해주시면 대입하면은 우리는 a 값을 뭐 할 수 있어? 바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이어져 있는 함수니까 증가 또는 감소만 돼야 되고요. 크다라고 하면 증가 쪽으로, 작다라고 하면 감소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x에서 x로의 함수냐 x에서 y로의 함수냐에 따라서 풀이법이 조금 바뀌는 거까지 체크 좀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조건이라고 되어 있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실수 전체의 집합 R에서 R로의 함수 F가 있는데 이 F라는 친구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이런 1차 함수, 0보다 작으면 이런 1차 함수를 가지겠다 이런 얘기거든. 자, 1대1 대응이 되면 좋겠다는 거고 상수 A값의 범위가 누구냐 이렇게 지금 물어봤어요.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자 봐봐 여기 이렇게 X 얘들아 0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 그런데 여기다가 0 집어넣고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둘 다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1이잖아 1. 그렇지?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무언가 여기가 1이라고 하면 y값이 1. 여기서도 무언가 이제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어쨌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든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면 2x 더하기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 기울기가 2인 어쨌든 이런 함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쪽은 정해졌지? 그러면 이쪽이 어떻게 그려져야 1대1 대응이 될 수가 있느냐 그런 문제인데 만약에 여기 있는 E-A가 기울기니까 얘가 음수여 가지고 이렇게 그려진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있는 E-A가 어떻게 돼야 되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건 상관 있겠어 없겠어? 상관없겠지. 그렇죠? y값 입장 1대1은 얘들아 y값 입장에서 봐야 돼. 내가 무조건 하나밖에 안 가져야 돼. 그래서 뭐 1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어보는 거잖아. 그었을 때 몇 개밖에 안 만나야 돼? 한 개밖에 안 만나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건 어때요? 이렇게 되는 건 1대1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은 상관이 없겠네. 이렇게 되는 것들은 그치? 이렇게 되면 뭐 여러분 이렇게 그어 봤을 때
하나에서 밖에는 뭐 하는 거야? 안 만나잖아, 이렇게. 어디서 긋든지 간에. 맞죠? 그래서 E-A가 0보다 뭐 해야 된다? 커야 된다. 그래서 A는 2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체크를 좀 할 수가 있고요. 실제 시험 문제는 발전 문제 이 298번에 1번 같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 R에서 R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x가 이렇게 되어 있다. 정의될 때 이 함수의 1대1 대응이 되도록 일단은 지금 처음이니까 절대값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절대값을 기준해가지고 두 개로 나누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fx 함수라는 거는 원래 이렇게 생겨야 돼.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얘가 뭐 어떻게 나오겠니? 그냥 나오겠지. 그냥 나오면 얘는 ax 플러스 2a 마이너스 4x니까 x로 묶어서 a 마이너스 4x 플러스 2a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x가 만약에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고 하면 얘는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의 x 마이너스 2a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한번 넣어보면 마이너스 2 넣어보면 여기다가 얘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 플러스 뭐가 됩니까? 8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2a가 있으니까 없어지고 8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똑같이 얘는 2a 그 다음에 8 마이너스 2a니까 없어지고 8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가 x 이퀄 마이너스 2일 때 무조건 어디를 지나가는 거야? 8이라는 y값이 8이라는 곳을 지나갈 수밖에 없게끔 설계를 해 놓은 거예요, 얘는. 그러면 얘가 지금 기울기고 얘가 지금 기울기거든? 그러면 이 두 기울기가 하나는 만약에 양수고 하나는 음수라고 이렇게 한다면 당연히 얘는 1대1 대응이 될 수가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그러니까 하나가 양수라면 나머지 하나도 양수가 돼야 될 것이고, 하나가 음수라면 그러니까 이쪽하고 이쪽 말하는 거야. 나머지도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음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부호를 같게 가져가야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a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를 끄집어낸 a 더하기 4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결론을 우리는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둘 다 양수가 돼도 좋고 둘 다 음수가 돼도 좋고 이런 얘기야. 자, 마이너스 넘겨주니까 얘는 이렇게 될 것이고 a는 마 4에서부터 4까지가 되고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는 여기 뭐 이퀄이 없으니까 몇 개? 7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정도만 해도 발전 문제이긴 하는데 그렇게 심한 문제는 아니야. 그렇게 심한 문제는 쌤이 아까 말한 대로 뭐라고? 기준이 되는 점에서 두 값이 뭐 한다고? 일치하지 않는다고. 두 값이 일치하지 않으면 뭐 해도 된다고? 하나는 증가할 때 하나는 감소해도 상관이 없다. 그런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얘처럼 정확하게 한 점에서 이렇게 갈라지는 한 점에서 두 개가 이렇게 이어달리기처럼 바톤을 이어받아야 돼.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겠어? 하나가 감소하면 얘도 감소하고 증가하면 증가하는 그런 그래프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야. 그 포인트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에서 만나냐 안 만나느냐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건 체크해 볼 수가 있잖아. 그치? 그리고 이렇게 절대값이 나오는 이런 함수들 같은 경우는 가운데에서 무조건 만나요. 왜? 우리가 절대값을 기준으로 뭐 했기 때문에? 갈랐기 때문에. 원래 절대값 아니었으면 1차 함수잖아 그냥. 그치?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무조건 만나게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된 친구들이 안 만나냐? 처음부터 fx를 이런 식으로 그냥 아예 줘버려. 이렇게 줘버리면 여러분이 무조건 그냥 네가 기울기고 네가 기울기니까 니네 둘이가 뭐 해야 돼?
0보다 커야 돼.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그때는. 반드시 이렇게 기준이 되는 값들을 각각을 대입을 해서 결론적으로 같은 값이 나오면 방금 풀이가 맞고 다른 값이 나오면은 아까 선생님 말한 대로 한쪽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쪽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범위만 침범하지 않으면 얘도 1대1 대응이 될 수가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두 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것도 첫 번째 거하고 똑같은 거고요. 얘가 지금 x = 1에서 절대값을 가지고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뭐 x = 1만 여러분이 뭐 하시면 뭐 여기 했던 대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는데, 선생님이 1번 풀이 했으니까 2번 풀이는 조금 간략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실제 시험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만약에 만난다 그러면 이렇게 fx 다 이렇게 써가지고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시간 이렇게 버리면 안 되지. 왜? 뻔한 거에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 내가 체크해 볼 거는 당연히 체크해 봐야 되겠지만 뻔한 거는 뻔한 건데 뭐하러 체크? 일로 가면 무조건 거기 나오는 거 아는데 뭐하러 체크하냐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잘 보세요. 결국에는 x가 1보다 크거나 갈 때 기울기가 누구냐, x가 1보다 작을 때 기울기가 누구냐 이거잖아. 맞지? 그리고 실제 누가 중요하죠? 기울기가 중요합니까? y절편이 중요합니까? y절편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에서는. 그쵸? 누가 중요하냐? 기울기가 중요해. 그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기울기와 여기 기울기가 같은 부호가 돼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 그치? 그래서 기울기만 따지시면 되고, 그렇게 놓고 보시면 얘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왜? 얘는 곱해져서 어디로 가려니까? y절편 쪽으로 가려잖아. 그렇지? 그럼 실제 누구만 의미 있냐? 얘만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양수면은 a입니다. 음수면은 마이너스 a만 여기다가 뭐 해주면 돼? 추가해주면 되겠지. 맞죠? 결론적으로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a를 추가해주면 되니까 여기는 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x가 1보다 작으면 음수 마이너스 a를 여기다가 추가하니까 2 마이너스 2a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실제는 우리는 이제 얘하고 얘, 즉 2에다가 2, 뭐 2 끄집어내면은 4에다가 1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a는 1보다 작다 이 정도 풀이만 가지고 끝내야 되는 문제야. 그 정도 쓰는 문제야 얘는.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지? 선생님이 얘를 하나만 조금 더 문제를 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fx를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줘볼게. 자, bx 제곱 플러스 a의 절대값 x-1 플러스 2x 제곱에 플러스 2 마이너스 ax 플러스, 자, 선생님이 그냥 뭐 이렇게 나온 적은 없어요. 이 정도로 되어 있는 식을 갖다가 그냥 여러분한테 조금 더 귀찮게 하려고 이렇게 준 것 뿐이야. 자, 여기서는 이제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고, 선생님 여기서는 이렇게 되면서 그럼 a 더하기 b의 뭐 최소값 또는 최대값 이렇게 선생님 문제를 바꿀 수가 있어. 어떻게 되냐 그 얘기지. 알겠지?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뭐 할 수밖에 없어. x = 1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 왜? 걔를 왜냐면 끊어질 수가 절대 없으면 절대값 함수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만나는 함수야. 그럼 무조건 만나는 함수라는 거의 의미는 뭐야? 증가만 있든지 감소만 있어야 돼. 실수 전체에서. 알겠어? 그런데 여기 지금 몇 차가 있어 얘들아? 2차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 있는 2차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지들이 알아서 없어져 주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게 알기만 하면 굉장히 쉬운 문제, 간단한 문제거든요 이게. 결론적으로 b는 무조건 뭐밖에 안 되는 거니? 마이너스 2밖에 안 되는 거야. 그 용도야 얘는. 그래서 얘는 없애주는 용도로 쓰이는 것 뿐이지. 그러면 나머지 거는 여기서 분모하고 뭐와 똑같잖아. 그치? 그럼 a 더하기 b의 만약에 최대값을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당연히 a가 1보다 작가로 나올 거니까 정수니까 a는 뭐가 되겠어? 0이 되겠지.
B는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2. 선생님 같으면 이 정도로 문제를 내지. 그러면은 이런 문제 열심히 풀던 친구들은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제 뭐 하는 거야? 한 번도 안 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네가 정확하게 그 의미를 몰랐던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충분히 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은 공부를 명확하게 조금 하실 필요성이 있다. 이 얘기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 3번, 4번, 5번은 그냥 시리즈야. 이거는 뭐 하나 안 중요하다고 하는 게 없어. 다 중요해. 알겠지? 항등함수. 선생님이 항등함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항등함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y = x밖에 없어요. 근데 정의형만 제한시키면 누구나 다 100%는 아니지만 누구나 다 항등함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실수 전체 부분집합 x에 대해서 함수 얘가 x에서 x로의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집합 x 중 원수의 개수가 최대인 집합을 s라고 합니다. 집합 s의 원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 얘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이제 이 친구는 여러분이 나중에 수투로 공부하면 알겠지만 3차 함수로 이런 식으로 그려져. 3차 함수로 그래프 이런 식으로. 이게 뭐 재밌는 게 1차 함수는 증가감소가 변화가 있니 없니? 없어서 1차 함수야. 증가감소의 변화가 이렇게 한 번 있는 거, 한 번 있는 거, 이게 2차 함수야. 3차 함수 증가감소의 변화가 2번 있는 게 3차 함수야. 증가감소의 변화가 이런 식으로 3번 있으면 4차 함수 이렇게 불리는 거야. 차수가 한 번 가면 따라가지고 뭐 하는 거야? 더 이렇게 꺾어지는 폭이 한 번씩 더 늘어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하여튼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3차 함수 이렇게 생겼거든. 그러면 얘는 당연히 항등함수가 아니지. 그런데 여기다가 그냥 표현상 이렇게 그려볼게. xy축을 y = x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볼게. y = x를 이렇게 y = x를 그리면 교점이 여기 생기고요, 여기 생기고 여기 생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 있는 거 A값, B값, C라고 선생님이 한번 해보면 A점, B점, C점은 무조건 뭐가 되는 거지? y = x 위에 있으니까 뭐 A, A, B, B, C, C가 되겠지. 그러면 얘네 세 명은 다 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항등함수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항등함수가 뭐니까? A, A, B, B, C, C 이거를 말하는 거야. X, Y 값이 같은 게 항등함수니까. 맞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럼 나는 뭐 구하면 되냐? 아, 나에게 주어진 이 fx라는 이 식과 y = x, y = x, 그쵸? 그거에 교점을 한번 구해봐.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는 이 친구 equal x라고 놓고 얘 딱 떨어버리고 넘기면 3차 방정식, 그치? 그럼 그거에 근을 구해야 되니까 졸제법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x값을 다 체크를 해야 돼. 여기서 이렇게 푸시면 안 돼. 어떻게 푸시면 안 되냐면은 여러분이 3차 방정식의 근계수 다 알아 몰라? 알잖아. 그래서 색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뭐가 되죠? 마이너스 3차항의 개수분의 2차항의 개수가 답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거 생각을 하시고 아 이거 이퀄 x라고 놓고 넘겨가지고 와봤자 어차피 이거분의 이거니까 정답이 왜? 세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래서 아 답은 2구나 라고 딱 써버리는 거야. 이거 맞아 틀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언제 틀리겠니? 집중 좀 해라. 뒤에 니네 뭐 바쁘냐 걔. 집중하고 있지? 왜 주냐고 지금. 뭐 쓸 일 있어 지금? 집중 좀 하라고. 패로 왜 만져 지금? 집중 좀 해. 좀. 자, 왜 그렇게 답을 하면 안 되냐면은 3차 함수의 근은 무조건 실근입니까? 그건 아니죠. 실근이 3개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실근이 몇 개일 수도 있어? 실근이 2개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2개일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러면은 하나는 무슨 근이 되겠어? 중근이 되겠지. 중근. 그러니까 근은 3개인데 근 하나가 뭐가 되니까 중근이 돼버리니까
그럼 걔는 실제로는 원소가 몇 개밖에 안 나타나는, 2개밖에 안 나타나는 거지. 그치? 무슨 말인지 지금 알아듣니?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1분의 2라고 하는 거는 세 근을 다 하나 다 인식한 거야. 그래서 더한 거야. 근데 선생님 아까 말한 대로 만약에 중근이야. 너네가 지금 함수 그래프 해석을 잘 못해, 할 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설명이 좀 그런데, 만약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근데 y = x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그려져. 그럼 당연히 점이 여기하고 여기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만약에 -1이고 얘를 2라고 한번 해보자고. 알겠어? 그러면 실제 근은 -1하고 2하고 2개잖아. 실제 근은. 그치?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친구를 계산하면 어떻게 인식한다고? -1 이렇게 인식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 그러냐면 집합은 똑같은 거 몇 번밖에 안 써. 한 번밖에 안 쓴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원소의 개수가 최대가 될 때 집합에서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는 거를 3차 함수의 세근의 합이구나 생각을 해서 머리 써서 이렇게 구하는 거 너무 좋은 생각이기는 해. 알겠지? 근데 그렇게 구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또 뭐가 있냐면은 당연히 실근이 하나고 뭐가 나올 수 있어? 허근이 2개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런데 여기 있는 이 합 같은 경우는 그것까지 다 포함을 했어 안 했어? 했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3차 방정식에서 그냥 근의 합을 구하라고 할 때는 그렇게 -a분의 b로 하시면 돼요. 알겠어? 근데 그렇지 않는 모든 상황에서는 근을 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왜 그러냐면은 선생님이 만약에 문제를 내면 나는 이런 케이스 문제를 낼 거거든. 왜? 틀리라고. 함정 당연히 집어넣어놔야지. 적당히 상문제에는. 그래야 틀릴 거 아니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애들만 맞출 거고. 그게 실력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거 구할 때 그냥 바로 3차 함수식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300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집합 x가 a, b, c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 f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라고 얘기했어. f가 항등함수래. 항등함수라는 거는 뭐냐면 fa는 a야, fb는 b야, fc는 c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이거 선생님이 fx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그려보면은요, 자, 0, 얘 기준, 그 다음에 여기에 x = 2 기준. 0보다 작을 때는 마3이래.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여기가 마3이야. 좀 더 밑으로. 마3. 그 다음에 2보다 클 때는 5로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3x 빼기 2니까, 뭐 0 집어넣으면 -2가 되니까, 여기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니? 4가 되니? 그럼 여기니까 이렇게 그려지겠네. 여기는 뻥크 뚫렸고요. 여기는 자, 이런 식의 그래프 그리는 것은 어렵지 않잖아. 그치? 이거 뭐 그냥 상수함수고 이거 그냥 1차 함수니까 여러분이 못 그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의 상식에서 빨리빨리 깨야 되는 게 함수라는 게 1차 함수, 2차 함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모든 함수가 다 이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함수들이 굉장히 많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자꾸 그려보셔야 돼요. 자, 어쨌든 여기 있는 친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항등함수라면 무조건 여기다가 누구를 그리라고 y = x 딱 그려버리는 거야. y = x 그려버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누구겠니? 여기는 생각을 해봐. 여기는 지금 y 값이 마3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x 값도 뭐가 돼야 돼? 마3이 돼야 되겠지. a는 마3이 돼야 되겠지. 그리고 fa 더하기 fb 더하기 fc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fa는 어차피 a니까 a 구하면 되고요. fb는 어차피 b니까 b 구하면 되고요. fc는 c니까 어차피 c 구하면 이거 구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도 누군지 금방 알겠지. 누구겠어? 당연히 y 값이 5잖아.
그럼 x값도 무조건 누가 될 수밖에 없어? 5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마3하고 여기 있는 5는 말 그대로 뭐야? 그냥 남 놓고 기억자 안 하면 여러분 놀리는 거야 그냥 완전히. 그렇겠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가운데는 얘잖아 얘. 그러면 얘는 정확하게 y 콜 x하고의 교점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거 충분히 암산 가능하죠 여러분들이. 이거 이퀄 x라고만 놓으면 왔다 갔다 하면 x값이 누구인 거 알 수 있습니까? 1인 거 금방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 그쵸?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A, B, C라는 거는 바로 뭘 말하는 거냐? A는 마3, C는 5, 너는 1.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실 만한 수준의 문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01번 한번 볼게요. 자, 집합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fx가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상수 a, b에 대해서 라고 했습니다. x가 0보다 클 때는 이거라고 얘기를 했다. 그렇지?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3은 얘가 데려갈 거 아니야. 0보다 큰 쪽이니까. 그치? 그럼 0보다 작은 쪽에 얘하고 얘가 있어.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얘를 뭐 한다는 얘기야? 얘가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y = x를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두 친구들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은 뭐 a, b 값을 구할 수 있고요. 이거를 뭐 대입을 해가지고 a, b씩 두 개 만들어서 풀어도 상관은 없고, 또는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마이너스 2하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은 이 2차 방정식의 관점에서 보면은 뭐가 되는 거죠? 근이죠, 근. 제일 편한 거는 근계수가 제일 편하지. 왜? A, B씩 두 개 만들어서 연립해가지고 푸는 거보다,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것이고, 두 분의 곱은 A분의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러니까 곱을 이용해서 A값 구하고 합을 이용해서 B값까지 마무리 하시면 끝나는 그런 문제다 이런 얘기야. 이 함수부터는 우리가 이제 고등 상에서는 2차 함수밖에 안 했잖아, 그치? 2차 함수도 물론 추론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은 아주 좋은 함수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함수, 그 다음에 이제 합성함수, 역함수 넘어가서 유리투 넘어가면은 무조건 추론 능력이 강해야 돼요. 추론 능력이 강하려면 베이직 쌓여 있는 게 많아야 돼. 뭔가 있어야 끄집어내서 뭔가 생각을 해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정말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고등학교 1학기 때 1등급 맞던 애들 많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올라가고, 공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고, 고2 가고 고3 가, 고2 가면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고등상은 솔직히 말하면 계산 잘하고 그냥 한두 번 더 본 친구들이 유리해. 고등상은 분명히. 근데 고등하부터는 선행을 몇 번 했든지 그렇게 별로 유리하지 않아. 왜?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났어. 생각보다 머릿속에 많이 없고, 그리고 선생님이 오늘 방금 설명했지만 이 함수파의 특징이 뭐냐면, 선행을 해봤자 뭔가 진짜 막 어려운 교재, 뭐 블랙라벨이나 뭐 고쟁이나 이런 거 가지고 두세 번째까지 선행하지 않고 그냥 한 번 정도만 한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아주 쉬운 것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지금 뭐 한 번 하든 두 번 하든 세 번 하든 뭐 몇 번 하든지 간에 선생님이 말씀드린 부분들 좀 일단은 이 정도는 여러분들 최대한 이 방학 때 챙겨 주셔야 돼. 그래야 이제 우리가 고쟁이에서 조금 더 심화적인 이야기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거고, 안 그러면은 말귀를 못 알아면 이제는 힘들어요. 그럼 이제는 고1 때는 그냥 계산만 열심히 하면 됐잖아. 식변형 조금 해서 계산하면 됐잖아. 솔직히 힘든 게 별로 없어서 하니까 원방정식 조금 뭐 이렇게 그래프 그려서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었던 거지. 생각을 해봐. 어려운 게 솔직히 뭐 있었어. 계산만 좀 복잡했지. 근데 고등학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시간 선생님이 열심히 준비해서 많은 내용들 쏟아 부어 줄 테니까 놓치지 말고 꼭 복습 좀 잘 하세요. 알겠지? 그리고 미리미리 좀 보고 오고. 자, 마지막입니다.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는 반드시 한 문제 나오고요. 여기 문제가 사실은 이 오늘 배운 전체 중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함수 개수 문제가. 그리고 함수 개수 문제는
좀 이렇게 고난이도로 가면 경우의 수하고 엮여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은 함수 개수 문제 한 10개 정도 이렇게 냈거든. 여러분 프린트로. 못 풀어도 괜찮아요. 그냥 일단은 못 풀겠으면은 그냥 모름 찍고 답지 보면서 그냥 조금만 읽거나 읽혀나 모르겠으면. 알겠지? 근데 다 모름 찍고 나서 답지도 확인 안 하면은 안 돼. 쌤이 좀 하라는 대로 해, 진짜로. 알겠어? 하라는 대로 해. 그러면 나중에 선생님이 이제 유리물이 끝나고 경우의 수 파트를 하고 나서 다시 이쪽 와서 함수 개수 문제, 고난이도 문제들 선생님이 다시 싹 잡아줄 테니까 지금은 풀 수 있는 사람은 푸세요. 알겠지? 그리고 못 풀겠으면은 꼭 풀이 과정이라도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기본적으로 뭐 여기 있는 문제 너무 쉬운 문제라서 사실은 볼게요. x가 원소가 3개고요. y가 원소가 3개입니다. 함수라는 거는 그냥 여기 있는 x에 있는 얘네들이 뭐 하면 되는 거야? 그냥 한 번씩만 가면 되잖아. 그렇지? 뭐 같은 애한테 가든 다른 애한테 가든 상관없어. 이런 거는. 그러니까 a가 갈 수 있는 경우수가 3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1, 2, 3. 그 다음에 b도 당연히 뭐 1, 2, 3 3가지로 갈 수가 있고 c도 뭐 1, 2, 3 3가지 아무데나 갈 수 있으니까 27개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일반적으로 x에 y에 x 지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런 거는 뭐 나중에 어쨌든 간에 뭐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상관없어. 그냥 대응 관계만 좀 잘 체크하시면 돼. 그 다음에 x에서 y로의 함수의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y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선택을 받았으면 더 이상 나한테는 오면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A라는 친구는 일단 3명의 선택권이 있어요. 얘가 먼저 선택한다고 하면 1, 2, 3. 그치? 3 곱하기 B는 일단 A가 누굴 선택을 했으면 걔는 빼야 되니까 2 곱하기 뭐 1 이렇게 되고 이런 거 이제 뭐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3 팩토리얼 해가지고 경우의 수에서 이제 다 공부할 거 어제 고등학교에서 할 거니까. 그러니까는 이 개수 문제만큼은 너무나 스트레스 받지는 마세요. 지금은 좀 이렇게 매끄럽게 안 풀리는 게 정상이야. 이미 선행을 했던 친구들은 최대한 풀어보시고 처음 보는 친구들은 그냥 아 그렇구나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구나 정도만 아셔도 괜찮아요. 쌤이 다 만들어 줄 테니까. 상수함수는 여기 있는 A, B, C가 뭐 하는 거야? 한 명한테만 가는 거잖아. 그치? 1한테 갈 수 있고 2한테 갈 수 있고 3한테 갈 수 있으니까는 3가지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1, 2, 3이 있습니다.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가 몇 개라고? 64개래. 그러면은 y가 뭐 이렇게 뭔가 a, b, c 뭐 이렇게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x가 이게 뭐게 1, 2, 3 이렇게 해서 마지막 번호가 n번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알겠지? 그러면 당연히 얘는 n번 갈 수 있겠죠. 얘도 몇 번 갈 수 있습니까? n번 갈 수 있고요. 얘도 몇 번 갈 수 있어? n번 갈 수가 있겠지? 그러면 n 세제곱이 되고요. 이런 거 64는 뭐 4의 세제곱이면 금방 알 수가 있겠다. 그러면은 n값은 뭐가 나오는 거 알 수 있니? 4가 나오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고요. n이 4니까 이제 1대1 함수라는 거는 그러면은 1은 4개 갈 수 있고요. 2는 3개 갈 수 있고요. 3은 2개까지만 선택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3팩토리얼 해가지고 24가지가 뭐 다 곱하면 되니까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보시면요. 이거 선생님이 1학기 때 다 설명했던 거야. 설명했던 건데 한번 더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절대값 함수는 원래 4가지가 있습니다. 통으로 쉬운 게 있고요. x에만 쉬운 거, y에만 쉬운 거, x, y 다 쉬운 게 4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식에서 많이 만나는 거는 통으로 다 쉬운 거하고 x에만 쉬운 것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알겠지? fx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통으로 다 쉬운 거는 어떻게 하냐? 통으로 다 쉬운 거는 이렇게 양수인 거는 그대로 자기 걸 사용하면 되고요. 음수인 쪽만 뭐 하면 되냐? 이렇게 꺾어서 올리면 된다. 선생님이 이거의 별명을 뭐 꺾어 올리기 이렇게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x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는 이 함수라고 놓고 보면 x에 씌워져 있으니까 x가 양수인 쪽만 이렇게 그립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거를 누구 대칭 하나고
y축 대칭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게 바로 x에만 절대값이 씌워진 거다. 이 정도로 그냥 복습만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볼게요. 이렇게 생겨서 통으로 씌우면은 얘는 그대로 쓰고요. 얘하고 얘는 x축 대칭을 하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맞지? 만약에 x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 이렇게 그러면 x가 양수인 쪽만 이렇게 그리시고요. 그거를 y축 대칭을 하면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죠?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